릴리가 선택한 바이오와 머스크가 쏘아 올린 우주. 오늘 시장에 모든 돈이 몰린 상한가 랠리의 핵심 종목 단숨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9일 금요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감했어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에 대한 베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베팅이요? 네. 한쪽에서는 인류의 수명을 늘릴 바이오 기술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류의 활동 영역을 우주로 넓힐 기술에 돈이 그냥 집중적으로 몰렸죠. 바이오 섹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알지노믹스였어요. 이틀 연속 상한가라니 정말 강력한데요. 네,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RNA 치환이요?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설계도에 생긴 오타, 그러니까 질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유전 정보를 지우고요. 그 자리에 정상적인 정보를 붙여놓는 기술이에요. 와, 뭐랄까. 유전자 편집 가위의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설계도의 오타를 직접 수정한다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 알아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그럼요. 바로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었죠. 아, 그 1조 원 넘는 계약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대 13억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서 이 회사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공인받은 인증서나 다름없죠. 그렇군요. 단순히 한 종목의 호재가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갈 만큼의 추가 동력이 또 있었을까요? 네, 바로 비교의 힘이었어요. 시장은 비슷한 기술을 가진 경쟁사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를 보고 있는 거죠. 아, 경쟁사요. 네, 이 회사가 인체 대상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하니까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알지노믹스는 이미 1조 원짜리 계약까지 했는데 경쟁사랑 비교하면 아직도 너무 싸잖아 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하,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군요. 그렇죠. 그 인식이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항암제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계속 주목받고 있어요. 유도 미사일 항암제로 불리는 ADC 기술을 가진 지노면 컴퍼니 플러스 20.99%도 오늘 크게 올랐어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는 정말 영리한 기술이에요. 유도 미사일이라니 이름부터가 다른데요. 네, 암세포만 줄줄 따라다니는 항체에다가 강력한 항암 약물을 붙여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터트리는 방식이죠. 와, 지노맨 컴퍼니는 이 기술로 벌써 2번이나 글로벌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실력을 입증했어요. 이미 2번이나 성공했다면 다음 타자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다음 후보 물질인 GNEA 1200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이전 기술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부터 공격하는 약물까지 모두 지노맨 컴퍼니가 자체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아, 전부 다요? 네, 이걸 완전 독자 기술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까지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 로얄티나 수익 배분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겁니다. 잠깐만요.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는 건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사이토젠이 플러스 21.12%가 바로 그 기술을 가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조직 검사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기존 조직 검사는 바늘로 암 의심 부위를 직접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야 하잖아요. 환자도 고통스럽고 부작용 위험도 있고 또 검사 성공률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이토젠의 액체 생검 기술은 그냥 피만 뽑으면 혈액 속을 떠다니는 암세포를 찾아내 분석할 수 있어요. 와, 정말 간편하네요. 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조직 검사가 불가능했던 환자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혁신이죠. 최근 미국 암학회에서 이 기술의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제 18일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린 오름 테라퓨틱 플러스 20.27%도 강세를 이어갔어요. 네, 무려 1,450억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1,450억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에 참여했고 또 미국 보스턴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 같은 신규 투자자도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아, 기존 투자자가 또 들어왔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 DAAC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식약처 승인 소식도 있었네요. 유방암 진단 관련 기업 듀켄바이오 플러스 18.86%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18일 유방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의약품은 뭐가 특별한가요? 이 의약품은 PET-CT 촬영만으로 조직 검사 없이 중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특히 폐나 뼈처럼 조직 검사가 어려운 부위도 안전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나온 미국 특허 소식이 다시 부각된 기업도 있어요. 이엔셀 플러스 16.81%입니다. 네, 16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난치성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미국 특허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함께 등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게 오늘 다시 주목받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병이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가 2042년까지 유효해서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장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이 재조명된 겁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오른 종목도 있군요. 동방 메디컬 플러스 14.27%예요. 네,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 주치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때문이에요. 환희 주치요? 네, 한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방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동방 메디컬이 정책 수혜주로 부각된 거서 정말 대통령 말 한마디의 힘이 대단하네요. 지난 16일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JW 신약 플러스 13.52%가 급등했어요. 맞아요. 시장은 때로는 기술의 미래 가치보다 당장 현실이 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더 뜨겁게 반응하죠.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처럼 이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거든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건 곧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탈모 치료제 사업을 하는 JW 신약이 대표 수혜주로 꼽힌 거군요. 네, 바로 그렇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류의 수명을 늘리려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인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두 번째 꿈, 우주항공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쪽도 바이오만큼이나 열기가 대단했어요. 네, 오늘은 그야말로 스페이스 X의 날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강력한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들이었나요? 첫째는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이 나사의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뉴스.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무려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2천조요? 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네요. 그렇죠. 둘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우주 핵무기 배치 관련 행정명령이 재조명된 건데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던 앞으로 우주 개발과 국방에 막대한 투자가 이어질 거라는 신호로 해석됐어요. 그런 거대한 뉴스들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진짜 관련주야 하고 찾게 될 것 같아요. 나노팀 플러스 29.98%와 미래에셋 벤처투자 플러스 19.94%가 대표적으로 움직였죠. 정확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가장 직관적인 수혜주로 꼽혔고요. 아, 직접 투자를 했군요. 네, 그리고 나노팀은 우주항공 부품 소재 관련 기업으로 거대한 우주산업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는 기대감에 함께 주목받은 경우예요. 최근에 상장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플러스 15.38%도 스페이스X 테마에 제대로 올라탔네요.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뭔가요?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소형 위성을 설계부터 제작, 발사, 운용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곳이에요. 기술력은 이미 나사로부터 최고 등급인 기술 성숙도 9단계를 받아서 검증이 끝났고요. 하지만 오늘 주가를 움직인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주 헤리티지를 가졌다는 점이에요. 우주 헤리티지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우주 경험치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스페이스X의 펠콘 9 로켓에 자신들의 위성을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운용한 이력이 있거든요. 아하, 성공 경험이 있다는 거군요. 네, 우주산업에서는 이 실제 성공 경험이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돼요. 이 실적 덕분에 오늘 스페이스X 테마의 핵심도로 부각될 수 있었던 거죠. 듣고 보니 오늘 우주 섹터에서는 위성 본체를 만드는 회사, 또 위성의 눈을 만드는 회사도 같이 올랐어요. LK 삼양 말인데요. 네, 별 추적기라는 핵심 부품 렌즈를 개발한 곳이죠. 별 추적기요? 네, 우주 공간에서 별자리를 보고 위성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파악하는 위성의 눈이자 나침반 같은 핵심 장치예요. LK 삼양이 개발한 차세대 AI 별 추적기가 지난 6월에 바로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성공적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렇군요. 우주가 인류의 외부 경계를 넓히는 꿈이라면 로봇은 우리 일상 내부의 한계를 허무는 기술이죠. 마침 오늘 현대차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SPG 플러스 28.29%와 현대 오토에버 플러스 18.45%가 함께 급등했네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실제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기폭제가 됐어요. 아, 그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는군요. 네, 이건 더 이상 로봇이 연구실의 신기한 볼거리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와 SPG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현대 오토웨버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충돌하는 회사니까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구축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요. SPG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초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로봇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감속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아, 핵심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골드러시 시대의 청바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도 있었어요. 링크솔루션 플러스 15.755%인데요. 네, 이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기계 부품 25종을 직접 납품했어요. 와, 직접 납품을요? 네, 현재 미국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달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된 거죠. 그리고 역시 미래기술 이야기에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순 없겠죠. 성우전자 플러스 15.05%가 엔비디아 효과를 톡톡히 받네요. 네, 이달 초에 나왔던 뉴스가 다시 부각된 경우에요. 성우전자가 ADS테크라는 회사를 2,800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게 왜 지금 다시 주목받은 거죠? 오늘 시장이 주목한 건 이 회사의 고객이에요. 바로 엔비디아의 자회사 멜라녹스가 핵심 고객사라는 점이죠. 멜라녹스는 AI 데이터 센터의 통신을 책임지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ADS테크가 바로 그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랑 연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성호전자가 엔비디아의 거대한 AI 생태계에 공식적으로 편입된다는 점이 재조명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룬 바이오, 우주, 로봇이라는 큰 테마 외에도 자신만의 이유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주로 일진파워 플러스 21.34%와 모비스 플러스 16.7%가 또다시 등장했네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가 핵융합 에너지 기업과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러자 국내 시장에서는 과거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L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일진파워와 모비스가 우리도 핵융합 관련주라며 동방급등한 거예요. 아, 미국발 테마가 국내로 바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미국발 테마가 시차를 두고 국내 관련주에 그대로 복제되는 동조화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죠.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VC 종목들도 강했어요. 특히 LB인베스트먼트가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VC 주식들이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IPO 대여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요. IPO 되어요? 네, IPO는 비상장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말하는데요. LB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 중에 리비스메드, 세미파이브, 그리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무신사도요? 네, VC는 이렇게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미리 투자했다가 상장할 때 큰 차익을 얻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무신사는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LB인베스트먼트가 거둬들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